자, 이제 고대 문화의 그 발달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수험 생활이라는 게 현실을 잊게 하는 어떤 그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현실을 그 타개할 수 있는 이 돌파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도피처냐 돌파구냐 이 부분은 조금의 차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기간이 인생을 갖다 여러 풍파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열심히 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고대 문화의 발달.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는 좀 어렵게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가장 시기 구분이 안 되다 보면 이 문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시대 구분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그 문화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그 부분들을 그 기본서에서 보시면서 특징들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와서 이 고대 그 문화의 이제 성격 그랬는데 서민들의 문화는 이제 되게 구전되어 오는 겁니다. 설화나 되게 이제 야사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그 소박한 전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귀족 문화는 이 불교 이 남북적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이 다채롭고 이제 세련되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옆에 그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단권한 메모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의 어떤 특징은 어떤가 그랬는데 보세요.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어요. 중국은 자 남북조 시대가 439년에서 581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쪽에 이제 경제력, 이게 이제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요. 이쪽은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그렇게 이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고구려 백제 문화 성격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북조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이제 개성이 있고, 페이가 있고, 정열적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남조 영향, 귀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아하고 이제 세련되었다. 우아하고 세련되었지만은 거기 지방의 토착 문화를 지방 문화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육성하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소박하고 전통적입니다. 그러나 고구려 백제 영향을 받으면서 조화미 속에 패기를 담고 있다면 맞는 걸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삼국의 이제 불교로 넘어왔습니다.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중앙 집권국가의 체제가 정비되는 무렵. 그래서 이 고구려와 백제로 보면 이 4세기고 신라로 보면은 5세기에 전래되었는데 4세기 무렵에 삼국이 불교를 접했다 그런 얘기고 삼국이 공통적으로 4세기 전래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4세기 무렵에 불교가 삼국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성격에 보면 처음에는 왕실이 불교 수행의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 공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과 타협을 하면서 점차 귀족 불교화 되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호국적 성격, 외래 종교가 와서 국가의 안녕을 갖다 기원하는 이 부분이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백성들이 그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 낳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치료해달라, 이 현세 기복적인 성격이 또 이 샤머니즘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신가 또 우리가 그 탱화 이런 데서 이 샤머니즘적 성격을 엿볼 수 있죠. 역할했는데 이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게 사상 체계뿐만 아니라 불교 건축, 불교 미술 이런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로병사, 질병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깨달았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그렇고 불교가 전래된 어떤 그 배경이 그랬고 결국은 이제 영향도 중앙 집권화에 기여했다 봅니다. 이게 이제 불교식 왕후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불교가 이제 전래된 그 과정 나왔는데 이 왕을 갖다 연계해서 왕들의 업적을 갖다가 이제 7급에서 물어보기도 했죠. 전래와 이제 공인이 같습니다. 그래 전진의 순도가 이제 최초로 전했고 그 이후에 아도란 승려가 오면서 이불란사 초문사가 건립되면서 공인되는 겁니다. 백제는 침류왕 때 이제 동진을 거쳐서 온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전래에서 공인으로 이어지고요.
신라는 구분해야 돼요. 눌지왕 때 고구려의 묵호자, 아도라 보기도 하는데 이 동굴에 숨어서 이제 불교를 전래할 정도로 귀족의 반발이 있고 토착 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그다음에 이 버풍왕 때 원표가 왕실의 불교를 전하면서 결국은 2차 돈의 순교를 거쳐서 공인되었다. 그래서 전래 시기와 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국에 이제 도교 나오는데,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짬뽕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 사상을 갖다가 이제 아우르고 있다 보시고, 각 나라마다 이 도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죠. 북쪽에 이제 사신도, 이게 이제 불로 장생과 관련해서 영계소문이 이제 도교 사원을 갖다 건립하고, 이 승려를 탄압하죠. 승려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보덕이라는 승려, 도연이라는 승려가 메모나 안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보덕이라는 승려가 백제 경복사로 와서 열반종을 개창을 했고요. 도연이라는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세기를 갖다가 저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산수문이 벽돌, 백제 금동대학로, 무령왕릉 지석의 매직권, 사택지적비, 이 막고의 장군이 이제 도덕경을 인용했죠. 이 그칠 줄 알면 이태롭지 않고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이런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화랑도의 별칭인 국선도, 풍월도, 풍류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그래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비교를 잘해야 돼요. 비교란 건 뭐겠어요? 공통점, 이 차이점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삼국시대 보겠습니다. 이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일찍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규모가 커진 이 돌무지 무덤이 이제 장군총에서 볼 수 있는데 따로 벽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 가서는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그러니까 입구가 이제 횡렬식 굴처럼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전실과 후실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돌로 일단 널방, 너를 넣을 수 있는 방을 짠 거고요. 돌로 방을 갖다가 만들었다 해서 돌방이라 합니다. 아시죠? 석실. 그리고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입구를 봉하고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석총이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흙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적어보세요. 토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 고분이 석총에서 토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이 구식 돌방무덤에 이제 강서대묘, 이게 이제 사신도가 이 도교적 성격이고요. 쌍영총, 쌍기둥인데 이게 이제 서역계통의 영향을 받았죠. 여기 이제 기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시대 이제 돌무지 무덤 하면 이제 석촌동의 그 무덤이고, 이게 고구려 초기 고분과 유사하게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고구려 유의민에 의해서 백제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한성시대 석촌동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웅진시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식 돌방 무덤은 송살리 고분에서 엿볼 수 있고, 아직까지 벽화는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5분까지는 규모가 크나 고졸하다, 애스럽다. 그 다음에 벽돌무덤, 여기 유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령왕릉과 송살리 6호분이 있는데, 무령왕릉은 잘 쓰진 않지만은 예전에는 송살리 7호분으로 이제 표기하기도 했고요. 무령왕릉은 남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나라와 교류했던 무령왕, 남조의 영향, 영동 대장군랑 관작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지석, 석수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여기는 벽화는 없어요. 그러나 웅진시대 벽돌무덤에는 벽화가 없다면 틀립니다. 송살 6호분에는 사신도, 1월도 이런 벽화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비시대 구식 돌방무덤이고, 능살리 고분에 엿볼 수 있고, 규모는 작으나 세련되었다. 이때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지면서 좀 더 세련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6세기 전반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이 천마도를 한번 보세요. 천마 총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평평한 땅에다가 시체를 안장합니다. 껴묵거리 상자를 놓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 보존할 수 있는 덧널을 갖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넷돌을 갖다가 쌓아 올립니다. 열심히 쌓아 올려요. 언제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열심히 쌓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산만하게 덮어요. 그래서 이게 돌무지고 덧널이고 이게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 덧널이 부식이 되죠. 이게 썩다 보면은 무게 때문에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도굴하기도 쉽지 않고 벽화를 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많은 이 부장품이 이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부장품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굴이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장품이 대부분이 발견되지 않고요. 단지 여기는 이제 벽화가 있기 때문에 벽화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읽으세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여기 물론 모듈인 구조가 있고요. 여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여기는 돌방, 방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굴할 수 있고 벽화를 그릴 수 있고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벽화가 없고 부장품 많이 보존돼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숙묘라에서 신라에도 통일 직전에는 구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신장도, 연화문 이런 그 벽화가 있었는데 구식 돌방 무덤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뒤에 가서 이제 통일신라 발에 비교할 겁니다. 자, 이 삼국의 문화 비교 더 이어가겠습니다. 문화 특징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불교하게 되면 이제 삼론종 여기는 이제 소승불교 계열의 율종인 발달했죠. 여기 미륵신앙 업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 볼 수 있고 이쪽은 좀 더 왕실하고 결탁되어서 우리가 이 왕즉불, 왕은 즉 부처라는 이 왕즉불 사상을 신라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 쪽에 보면 이제 태학과 경당 있죠. 이게 이제 소수리망, 장수왕, 중앙귀족, 지방, 평민, 관학, 사학이에요. 특히 경당에서는 무술도 교육했다. 무술까지도 무술 교육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무술이란 말을 쓴 수도 있어요. 이제 무술, 사립학교, 평민자재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써있는 것은 단하게 발달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조가 있죠. 치와 화해를 내용한 황조가, 을지문덕의 오원시, 악학개범에 전하고 있는 정읍사가 있고요. 융천사가 지었던 해성가, 외국 격태와 관련돼 있고요. 무왕, 서동요, 길쌈놀이와 관련된 해소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편찬 나왔는데 결국은 머물러 있는 기록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양왕 때 이문진 박사가 새롭게 5권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근초광 때 공인한 박사가 서기를 편찬합니다. 진흥왕 때 거칠부가 성곽 축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사를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뭐요? 영토가 확장되었던 시기, 국력 번성계 역사 편찬입니다. 불상 나왔는데 금동열의 입상, 그냥 연가 불상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이게 북조의 영향과 고구려의 특징을 각각 보여주고 있죠. 이 백제의 미소, 서산 마의 삼존 불상, 태안 마의 삼존불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미륵 보살 방가상은 삼국이 공통적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신라에게 유명하고 경주 배리석불 또는 배동석불이라 부르는데 이게 이제 토착 그 미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안악궁을 갖다 건립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미륵사가 있죠. 삼탑 삼가람 양식. 미륵사의 석탑이 이제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게 이제 정림사지 5층탑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당연히 사비시대에 있는 거고 이게 평제탑이라고 부르는 수모를 당했고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황룡사란 절은 진흥왕이고 황룡사 구충탑, 분황사탑 이것은 다 선덕 여왕 때로 기억을 해야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다음에 뭐 천문학 그 부분 했는데 신라에는 이제 첨성대가 있습니다. 이 선덕여왕 때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부분이 이제 건축, 석탑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끼쳤다. 재련 기술, 수레바퀴를 제작하는 그림이 있죠. 야철장 그림. 그다음에 이제 칠지도가 이제 근초광 때 일본에 하사한 거. 이 백제 금동 대학로는 이게 이제 보면 몸체 그 부분에서 이제 연꽃의 그 불교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례산 이 도교적인 면을 갖다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백제 금동 대학로예요. 도교라고 볼 수도 있고 불교와 도적 색채가 같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여 능살리에서 출토된 겁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공은 시험에 출제가 된 대로 이 창왕명 이 석조사리감 이덕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왕명입니다. 탈자 나왔네요. 창왕명 석조 이 사리감 이게 이제 백제 거라고 이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이게 부장품으로서 출토된 걸로. 그 다음에 남북국 문화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신라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특징이고 특히 이제 신라 중대 조형미술이 발달해요. 그러나 이제 하대 가면 이제 선종의 영향에 의해서 조형미술은 쇠퇴하는 거니까 좀 보시고 불교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민간 문화의 수준도 향상되었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이 고구려 영향을 갖다 받았다는 것은 와당이라든가 온돌 그 장치, 온돌 장치 그리고 이제 구식 돌방 무덤. 이 굴식 돌방 무덤의 이 모주링 구조에 해당되는 이 정해공주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정해공주묘.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그 영향을 갖다가 받은 거 했는데 이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삼성육부, 이 삼성육부나 그 다음에 주작대로 유학, 한시 그리고 이제 벽돌 무덤에 그 해당되는 벽돌 무덤에 해당되는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은 발해가 이 고구려를 계승한 거하고 연계시켜서 이 정도는 꼭 구분을 해야 되죠. 한쪽을 확실하게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에 보면 시험에 많이도 출제한 게 이제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 기본서에 보면 이제 좀 대비를 시켜놓기도 했는데 그는 이제 다 신라 중대에 이제 그 활약을 했고 신분이 육두품이에요. 이쪽은 진골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 상황에서 불교 통합 노력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쪽에서 일심 사상을 토대로 한 신문 화쟁론의 이제 화쟁사상을 볼 수 있고 이건 좀 더 일찍 다 다지길의 이 지배층 입장의 이 화엄 사상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당에 유학하지 않았죠. 유학 다녀왔죠. 다 그 불교 통합 노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그러나 이 아미타 신앙, 무예가 나오면은 원효를 써야 되고 아미타 신앙과 간음 신앙이 같이 나오면은 이것은 의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출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석사나 낙산사 다 건립했었고요. 그래서 뭐 의상이 오히려 좀 더 암기하기가 용이하니까 나머지 의상 원효를 좀 더 이해해도 되겠고요. 꼭 대비시켜야 됩니다. 시험 많이도 출제해요.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 뭐 의천과 진울, 뭐 이왕과 이 그리고 이제 뭐 독립의금부환자, 대한강복회, 뭐 또 신채호와 박은식 뭐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것들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 하게 되면 이제 당에 유학 가서 유식불교에 능했다. 불교 심리학. 그리고 이제 해심 밀경소, 유식론소 이런 저서가 있고요. 김교각도 있고요. 가장 오래된 기행문, 왕호 천축국전이 있죠. 이 8세기 서역에 관련된 기록이고 이게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낭석굴에서 이제 펠리오가 발견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파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해는 이제 정소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널리 떨쳤다 그랬고, 특히 그 우리가 문왕, 이 문왕 하게 되면 이제 전륜성왕, 이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칭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라에 보면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법흥왕, 진흥왕이죠. 통일신라는 신문왕, 발해는 이제 문왕이었는데, 참고로
확인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그 부분. 우리가 이제 교종과 이 선종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선종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자 선종은 통일 전후예요. 이 선덕여왕 때다 해공이 선덕여왕 때 이제 도이다. 그 다음에 해공왕 때 신행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유행한 것은 신라 말기에 유행합니다. 신라 말기에 처음 전래된 건 아니고요. 이때 유행. 호족들이 많이 신봉을 했고 이것은 자선 참선을 중요시하고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 하는데 불림 문자 문자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경전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선 참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불성을 봄으로써 도를 깨달은다. 교회 별전, 이심, 전심 이런 건데 이런 분리문자 견성오도는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누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는 게 혁신적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종이 중국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성립한 종파로서 이게 전래되면서 중국 문화의 이해폭을 넓혔고 신라 말기 그 선종 자체는 조형 미술이 쇠퇴합니다. 형식을 배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호족과 연계해서 지방 문화의 영향을 증대했다. 또 이게 한문학 발달에도 기여하는 거고 고려 개창의 사상적 기반하는데 특히 이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고려 개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도의의 가지산파, 마지막에 이염의 수미산파까지 해서 9개 이제 선종 구산이 개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개창하고 그런 것은 출제가 서울시 등의 출제는 됐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도상에서 여러분 기본서에서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 성격이었는데 최치원의 사삼 비명. 여기에는 이제 유교, 불교, 도교, 풍수, 지리설 다 있습니다. 특히 도교적인 면도 있다는 거고요.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도 유불선 사당, 화랑도에는 유불선 사당이 내포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12신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좀 포함하시고요. 발에는 정효지, 정해가 아닙니다. 정효 공주묘에서 불로 장생사상, 노장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나왔는데 신라하대예요. 이 신라하대는 확인해야 됩니다. 신라하대 처음으로 풍수지리설을 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웅진천도다, 22담로다 다 관련 없어요. 신라하대 도선, 이 선종결의 승려가 전래했고요. 이게 결국은 경주의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쪽에서 신라 정부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학술 쪽에서는 신문학 때 국학입니다. 우리가 국학은 귀족 자제들 15세에서 30세 귀족 자제들 그리고 수업 연하는 9년입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논어와 효경 잘 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한번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다시 국학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독서 3분과는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때 이 학문 성적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채용하는 거. 그래서 이거나 유학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부분은 다 왕권 강화예요. 그러나 구분할 것은 신라 중대고 독서 3분과는 신라 하대라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수가 이제 서린기에 답변하는 글, 답서린기서를 지었고, 좀 보완한다면, 이제, 불교는, 세외교다. 세상 외적인 종교라 해서, 결국은 이제, 비판가합니다. 그 다음에, 설총하면 화한계를 지어서 신문왕에게 도덕 정치를 강조했고 또 이제 이두를 갖다가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완할 수 있겠죠. 이 최치원의 저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서 시무 10조를 진성령에 건의했고 가장 오래된 이것은 문집이에요. 김대문의 계림 잡전은 역사서고 이것은 가장 오래된 문집. 이게 이제 당나라에 썼던 시 문장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모방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소의 난을 토발한다는 경문, 사삼 비문, 이 비명이 있고요. 제왕 연대력, 중삼 복계집, 사륙집, 이렇게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중국 모방적이라면 이 자주적 주체적인 면을 역사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면 이제 화랑에 관한 거, 고승에 관한 거, 그가 이제, 지방 장관으로서 한산주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악봉까지 있는데 다 우리 문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주체적, 자주적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알죠?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향가 쪽에서는 이제 진성여왕 때 이제 대구화상과 각각 이용이 지었던 이 3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쪽에 보면 이제 당의 빈곤가에 급제한 사람들이 많았죠. 오소도, 오광찬, 이거정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발해 문자가 있지만은 이제 외교 문서 공식적 기록은 당연히 한문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자가 써져 있을 뿐이고요. 다듬이 소리. 일본에 이제 문왕 때 이제 사신호 가면서 다듬이 소리를 지었다는데 이 곡을 그리워하면서 다듬이 소리. 이 뭐 다듬이 소리 가지고 이제 발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죠? 뭐 왕효렴 이런 사람들. 학술 쪽에서는 하나 더 보면 이제 이거정. 이 이거정이 이제 한문학에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뭐 한시 쪽에 왕효렴이 있는데 잘 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상 쪽에 보면은 자 석굴암도 있고요. 이 철불 쪽에서 철원 도피한사, 장흥 보림사에 이제 철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발에는 이불병자상. 뭐 사진으로 많이 봤죠. 두 부처가 앉아있는 나란히 앉아있는 좌상. 그다음에 불국사 안압지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쌍사석 등 나왔는데 이 불국사는 이제 경덕왕 때, 안압지는 이제 문무왕 때 이제 건립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중대와 이 하대에서 이 석탑의 석탑 부분은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알죠? 보면 이제 신라 중대 가문사지 그 3층 석탑. 이것은 이제 신문왕 때 건립한 거고, 삼국통일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데, 뭐, 문무왕 때 삼국통일은 이루어졌지만, 그의 아들 신문왕이 그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는 쪽에서 삼층탑을 건립했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이 삼층 석탑인 석가탑, 다란이경이 출토되었죠. 다보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 가면 이제 이 중원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대 신라 말기에 가서는 진전사지 3층 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부조로 불상을 새겼다는 거, 기단과 탑신 부분에 불상 새긴 게 사진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은 선종의 영향, 이 호족의 그 지원하에 이게 이제 승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결국 조형미술은 전반적으로 쇠퇴하지만 외적으로 이제 승탑이 만들어진 거고 지방 문화의 역량이 증대했음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신라 중대는 조형미술이 발달하고 이때는 이제 쇠퇴했던 시기인데 이 그림이 기본서에서 꼭 확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계산이 이제 건축의 영향. 그 다음에 발해 쪽에 이제 보면은 상경의 그 궁성에 이제 보면은 이 주작대로 이건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온돌 장치는 고구려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석등 있죠. 기악골. 올린 창문 이런 석등이 있었고요. 영광탑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본서에 보면 이 벽돌탑이에요. 알죠? 일단 기본적으로 벽돌 하면은 이제 당나라에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당나라 영향 쪽으로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당의 영향. 부분적으로 고구려적 요소도 있긴 발에 네, 특징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이건 당의 영향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죠? 돌 사자상이 이제 정해공주 묘에서 출토가 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금속 기술에서는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우리가 이제 봉덕사종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상원사종이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통일신라의 상원사종. 김생이 이제 독자적 서체. 원래 왕이치에 능했는데 나중에 독자적 서체를 개발해요. 그의 글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고려시대의 사람도 동국 이상 국집의 신품 사연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그의 글씨를 모아서 새긴 집자비문이 제작됩니다. 김생은 통일신라 사람으로 봐야 되고 집자비문은 고려시대 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보면 이제 벽돌, 뭐 자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국의 고분 문화. 여기도 이제 비교를 해야죠. 우리가 이 통일신라에 보면 구식 돌방무덤 했는데 김유신묘, 괴릉, 성덕대왕릉에서 엿볼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규모가 삼국시대에 비해서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벽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12신상 둘레돌 호석이라는데 이 무덤의 그 둘레에다가 이 돌을 둘렀어요. 그래서 이 둘레돌 호석이라고 하고 여기다 12신상을 조각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라의 독특한 양식인데 통일신라의 독특한 양식 그런 의미. 그다음에 문왕릉은 화장법을 엿볼 수 있는 건데 뭐 동쪽의 용에 대해서 왜구를 물리치겠다는 이 호국적 염원. 그다음에 이제 발해 쪽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일단 구식 돌방무덤인데 문왕의 그 둘째 딸이고 넷째 딸이에요. 이것은 용두산 고분군에 있고 이건 육정산 고분군에 여기까지도 출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식 돌방무덤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모질인 구조, 천장이 모가 줄어드는 구조, 그리고 벽화가 없죠. 그 다음에 정효공주묘가 육정산 고분군 쪽에 있습니다. 아, 이게 구분이 좀 잘못됐네. 여기 좀 바꿉시다. 이 정혜공주묘가 육정산 고분군 쪽에, 정효공주묘가 용두산 고분군 쪽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좀 바꾸겠습니다. 이 정혜공주묘가 육정산 고분군 쪽에, 정효공주묘가 용두산 고분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효공주묘는 벽화가 있습니다. 12인물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벽돌이다 보니까 당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고, 당연히 이 도교적 성격 이런 쪽에서 여기를 확실하게 보세요. 이쪽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 정효공주묘에서 용두산 고분군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됐네. 정효공주묘 용두산 고분군. 그래서 정효공주묘는 도교적 성격을 지녔죠. 그 다음에 벽돌 무덤이죠. 그리고 여기에 벽화가 있습니다. 알죠? 제 기본서 암기 기법에 보면 효도, 벽화 이렇게 외우는데 정효공주묘, 도교적 성격, 벽돌 무덤, 그리고 거기에 벽화가 있는 겁니다. 알죠? 효도, 벽화 꼭 외우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 이제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가 나와 있습니다. 알죠? 일본 전파. 이게 왕들이 출제가 되면 참 힘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출제를 갖다가 많이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왕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아지키가 근초광 때 처음으로 한학을 전했고요. 왕인 박사가 논어 그 천자문을 갖다가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한학을 전했어요. 그리고 문영왕 때 단양의 고안무가 역시 한학을 전하고 또 이 성왕 때 유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리사치계가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는데 거기다가 최초라고 적으시고, 이 불교를 최초로 전한 것은 근초광 때가 아니에요. 이 성왕 때 최초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내지는 않지만 해총이 계율종, 관늑이 천문, 지리, 둔갑술 이런 것들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 백제가 가장 많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특히나 이 삼국시대가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 나왔는데, 고구려가 연개 소문이 그 승려들을 탄압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도연이라는 승려가 일본에 가서 일본 세기를 저술했다. 이게 일본 서기가 아니라 일본 세기예요. 반고구려의 입장에서 일본 세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자가 이 쇼토쿠 태자, 이 성덕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담징이 호류사 금낭벽화를 그렸죠. 종이먹, 그 다음에 오경을 전하기도 하고요. 해관은 삼론종 전했다. 그 다음에 수산이 고분벽화가 타카마스 고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여인도의 주름치마, 이 수산이 고분이 있는데 이게 타카마스 고분에서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고는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배 만들고 제방 쌓는 기술이에요. 조선술, 축제술. 그래서 이 제방을 쌓다 보니까 한일의 연못이란 이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쪽에 보면 지붕, 심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은
지봉은 이렇게 한번 유식사상을 전했다 읽어보시고, 심상은 경찰 간부직에 출세가 됐던 겁니다. 이 심상이라는 사람이 당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이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화엄종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상이 일본 화엄종을 전했다면 틀립니다. 심상이에요, 심상. 알죠? 확인.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통일신라 문화는 일본의 하쿠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제가 이 모의고사에도 냈고, 그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에도 이 수록이 돼 있었던 건데, 원효와 설총, 강수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면 틀려요. 아까 아스카가 아니라 하쿠 문화입니다. 그렇죠? 통일신라, 화쟁사상, 이두 이런 것들이 일본의 하쿠 문화의 영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다 다 수록하지는 않았는데, 신석기 시대는 일본 토기가 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몽 또는 조몽 토기에,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미생문화, 야유문화에 영향을 끼쳐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스에키 또는 스에키 토기. 그다음에 삼국시대는 지금 아스카, 통일신라는 이제 하쿠, 삼국시대는 뭐 서로 대립도 하고 하면 돼요. 통일신라는 이제 통일됐죠.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말 조선시대로 보면 이제 무로마치 시대, 나중에 이제 에도 문화로 이어지는 건데, 이 정도로 이제 읽어는 봐야겠죠. 이 지도 문제가 이제 법원직에 출제가 이제 되기도 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 불교는 이제 누가 있어요? 아까 이제 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해와는 이제 담징이 있었죠. 이 담징이 종이, 먹 이런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유학, 아까 아직기, 왕인, 불교는 이제 누리사치계, 해와는 적지는 마시고 아자태자가 일본의 쇼토태자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천문역법하면 이제 아까 관늑도 있고요. 시험에 잘 내지는 않지만 왕보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 만들고 이제 제방 쌓는 기술, 그 다음에 가야 토기가 이제 일본 토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로 정리. 이렇게 고대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로 보면 38페이지, 39쪽에 지금 연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빈칸도 있고 한번 정리하면서 거기를 채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 중세라는 것은 그 밑에 나오듯이 고려 시대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려 시대가 중세 사회에 그랬는데, 오른쪽 페이지 지금 보면 퍼센트가 지금 나와 있죠. 특히 이제 중세 어떤 정치 부분,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세 문화, 아까 얘기했던 의천이나 이 진울 비교하는 부분들, 교육제도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출제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문제로 보면 적어도 이 세 문제 정도는 당연히 출제가 돼야 되고, 많으면 네 문제도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이 파트를 공략하는 독학 팁이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넘어왔습니다. 중세 사회로의 전환. 거기도 보면 이제 빈출 키워드, 빈출 유형, 이건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중세의 세 개 나왔는데, 자, 이 보면 이제 중국은 5대 19개 혼란기, 5대 19개 혼란기가 결국 당이 907년에 멸망하고,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되었던 이 50여 년간 5대 19의 혼란기예요. 이 혼란기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후삼국의 분열이 있고, 이 고려가 개창되었던 시기로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가 960년에 이제 건국되고, 원나라가 이제 몽골이 이제 1206년에 건국되었죠. 그래서 고려 전기는 주로 송나라, 고려 후기는 특히 이제 몽골 원나라로
이어진다는 생각. 자, 뭐 서양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사회로의 어떤 전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라 하대. 우리가 이제 고려 넘어가기 전에 신라 말기는 어떠했냐 하는데 이 골품 제도가 무너지고 있죠. 귀족들은 이제 사치 향락 생활, 이 속에서 이제 밀란이 있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이런 게 있었죠. 아래 보면 이제 호족이 이제 대두하고 육두품이 이제 여기 참여하면서 이제 그 고려 이제 개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뭐 호족의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다 그랬고 다 갖고 있다 그랬었죠. 육두품은 개혁을 주장하는 채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반신라적 입장에 삼체에 해당되는 최승우, 최현희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자, 후삼국의 그 성림 나왔는데 일단 뭐 뒤에 이제 연표가 있으니까요. 후백제 하면 이제 적어 보면 900년이죠. 후고구려가 이제 901년에 나중에 이제 마진 태봉으로 국호를 고칩니다. 신라는 이제 경상도 경주로 축소되는 거고요. 수도가 이제 지방제에 물어보기도 했죠. 후백제는 완산조예요. 무진조하면 틀립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도 읽어보면 경혜왕을 926년에 포석정에서 이제 죽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후삼국에서 이제 후고구려 보면은 부석사에서 신라 왕의 화상을 훼손했다면 이거 후고구려로 이게 궁예와 이 견훤을 각각 이게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려가 918년에 이제 건국이 되는 거죠. 건국이 되고 왕건은 송악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 전투, 안동 전투, 운주성 전투 이렇게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라가 먼저 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가 병합이 되면서 민족은 재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도도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 우리가 이제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나 뒤에 가면 조선의 어떤 그 개창 과정 이런 것은 역사적 사건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연도만 다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뭐 사극에서 봤던 그 탤런트 얼굴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탤런트 얼굴 뭐 서인석이다 뭐 김영철이다 최수종이다 얼굴을 순서대로 기억하면 순서가 잡힙니다. 자, 일단 뭐 후백제가 900년에 완산주에 후고구려가 이제 궁에 의해서 이제 송악에 이 고려가 결국은 이제 천원을 갔다가 이제 송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발해가 926년에 멸망합니다. 거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 그리고 이제 공산 전투가 나왔죠. 공산 전투. 아까 경혜왕이 죽은 게 아까 927년입니다. 그래서 이 927년을 좀 고치시고, 이 공산 전투, 왕건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신라, 지원 차원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이 공산 전투에서 신순경, 김락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가 주도권을 잡았던 게 이제 안동 전투에 승리했죠. 운주성 전투는 시험에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병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산 1, 2천 전투에서 결국, 신검의 부대가 패하면서 고려가 그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찍이 뭐 903년에 그 왕건은 이제 나주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 이 공산 전투에서 패했고, 안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선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왕건의 활약이. 자, 이렇게 지도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중세사의 그 특징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가 이제 고대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호족들이 나라를 개창했죠. 성종 때 체제를 정비하면서 문벌 귀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호족 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문벌 귀족 사회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골품제도도 무너졌지만은 과거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려 사회는 능력 중심의 개방적 사회란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교과서 없지만은 능력 중심의 개방적 사회 맞는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했고 채택이 되었죠. 그래서 유교가 정치점으로 정립되었다. 육두품이 이제 과거와 교육제도를 정비하면서 보다 행정적 기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쪽에서는 골품제도, 불교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다 보니까 문화의 폭은 넓어지는 거고, 결국 기존 문화가 발달한 상황에서 호족 중심의 지방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송해 문화를 개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 독자적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이제 대장경의 조판, 금속활자의 발명 이런 게 이제 출판 문화가 발달하고요. 최승로가 유교를 좀 더 강조했지 불교를 전적으로 배격한 게 아니에요. 유교는 치국, 불교는 수신. 그래서 정치, 사상 쪽에서 각각 채택이 되다 보니까 유불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쪽에서는 이제 이 민족의식 이런 게 이제 형성되면서 이 자주적 성격, 강동육주, 구성축조, 삼별초의 항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 사회가 좀 더 결국 이제 지방 분권적이면서도 좀 더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뭐 그런 어떤 사회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시대 구분을 갖다가 제가 기본서도 이렇게 흐름 노트에도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 시기 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도 이 문제 푸는데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 고려 전기 이게 뭐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은 틀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고려 초기는 전기 속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기할 때는 언제예요? 무신장변 이전이 전기예요. 초기하면 뭐예요? 성종까지를 대개 초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고려 전기를 물어보는데 초기만 생각하고 문제 풀면 안 돼요. 무신장변 이전은 다 전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무신장변 이후가 후기인 겁니다. 근데 고려를 다음 중 시대가 다른 거 이렇게 물어볼 때는 크게 5시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5시기. 초기는 호조, 중기는 문벌기조, 무신직공기 무신, 원간석기 고문세조, 고려 말하면 신진사대부. 알죠? 자 보세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죠? 그러니까 중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문벌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중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하면 고문세족, 또 고문세족 하면 원간섭기,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려 말에는 고문세족의 권력이 살아있다 보니까 뭐 신진사대부가 좀 더 주도해 한 거지 이것 갖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부분도 연결을 어느 정도 지어놨는데 적어도 이 5시기로 고려를 나눌 수 있고 크게 보면 전기, 후기 이렇게도 나눕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제4편, 이 중세, 부분에서 이제, 2장입니다. 이 정치적 변화로 넘어왔고요. 거기 이제, 독학 팁에 보면, 뭐, 광종, 성종, 최충원, 최후,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런 왕들의 업적이 많이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재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좀 색다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수험생들이 이 뭐 왕들의 업적 갖고 국사 공부를 다 끝내려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막 다 막 암기하고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이든 뭐 암기하면 뭐 다 좋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란 게 이제 여러 과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배도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 국사를 가르치면서도 뭐 국사 저는 100점을 위해서 가르치지만은 뭐 이 국사만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수험생의 어떤 그 부담을 좀 더 줄이면서 다른 그 과목도 공부를 해서 꼭 이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 어떤 교사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제가 공무원
수업을 갖다가 이제 해왔는데, 하여튼 이 왕들의 업적은 좀 더 제가 세세하게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것은 단박에, 예? 단번에 이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보면서 흐름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알죠? 특히 이런 시기 왕들은 좀 사료와 연계해서 또 출제할 수 있고요. 특히 성종의 업적 너무나 많이 출제를 했던 거잖아요. 자, 봅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갖다가 여기서 하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뭐 이렇게 안배에선 저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이 태조하게 되면은 이제 호족을 통합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고려 사회를 통합하는 그 길이겠죠. 정략 결혼 정책, 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 봉간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호족의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호족을 견제하게 한 사신관 기인 제도가 있고요. 이 자제들에게 지침을 내려줬죠. 관리들에게 지침을 내려줬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만부교 사건입니다. 낙타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하여튼 낙타 50마리를 갖다 이제 군기 죽게 한 사건들, 이게 이제 거란의 이제 침입이 이제 성종 때 가서 있게 되는 거고요. 영토는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유민 포서, 그 다음에 흑창, 노비를 해방한 것은 고려 태조, 조선 태조 다 해방합니다. 역분전 지급,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쪽에서는 이제 여기 연등의 팔관회를 훈요 10조에서 강조했고요. 이게 승려들을 관리하는 이 승록사가 이제 설치되었다는 것도 읽어보시고요. 해종 때는 왕귀의 난, 이 정종 때 이제 서경 천도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패했죠. 거란에 그 대비한 관군사, 승려들의 면학을 위한 자, 광학보, 그다음에 이제 광종 때 보면 이제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공복제도, 칭제거는 이 네 가지가 다 왕권 강화 노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와 처음으로 외교, 빈민구제재단,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을 걷어들인 주연공부법 이런 게 있고요. 기법사. 이 성상 융해 차원에서 특히 이제 화엄종을 중심으로 이 법상종을 통합하는 등 이 교종 통합 노력들, 의통 재관이 활약하고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은진 미륵으로 출제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광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경종 때 이제 시정 전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종의 그 보면은 이제 중앙 관제가 정비가 되죠. 지방 12목의 목사 파견하고요. 향지 개편, 중앙군 6위, 서희의 그 외교 담판,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시책 쪽에서 보면은 보면 면제법, 그 다음에 이제 의창, 상평장, 자모 정식법이 다 이때 따라가는 겁니다. 문화적인 쪽에서도 이제 교육 조서 반포, 국자감 향교, 과거제도는 광종 때지만 과거제도 정비를 통한 인재를 대거 등용했다면 성종도 맞는 걸로 봐야 돼요. 비서성 수서원, 문신 올가법, 일시적이나마 이제 연등의 팔관회가 폐지가 되죠.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목종 때 이제 개정 전식과가 이제 시행되죠. 이때는 관직만을 따졌고요. 군인정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현종 때 그 보면은 지방 행정제도가 완비가 되죠. 거란의 2차, 3차 침입, 결국 이제 각 주마다 창고를 두어서 빈민을 구제했고요. 70세가 넘게 되면 이제 군역을 갖다가 노부를 모시면 군역을 면제시키는 거, 향리의 그 문과 응시를 허용했고요. 말을 기르는 경우는 이제 사료와 그 양로를 지급했다 나오는데, 결국 뭐 이 면군 극고법이나 주연 공고법도 마찬가지고요. 주창 수령법, 간목 양마법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 7대실로 연등의 팔관회가 부활됩니다. 현화사.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하기 시작해요. 이 정종이 결국은 이제 10대 정종이 따로 있어요. 고려 중기에 정종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3대 임금 정종이 있고 10대 임금 정종이 따로 있어요. 이때 보면 이제 천자수모법, 어머니 소유주에게 이제 자식이 기속되는 거. 그 다음에 문종 때 보면 이제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대비원, 삼복제, 삼원 신수법, 세 명이 있어야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삼심을 거치도록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인선상법, 인질적인 요소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누구 자제든지 서울에 올라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죠.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눕니다. 47개 등급을 갖다가 마련했죠. 녹봉제가
완비됩니다. 경시서가 이때도 설치돼요. 구제약당. 그 다음에 이제 선종 나왔는데, 읽어보는 정도. 그 다음에 숙종 나와있죠. 이 남경의 이제 왕실을 건립했다 하는데, 이 남경 개창도감 7급에 나왔죠.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병, 활구, 여러 화폐, 천태종, 서적포, 이 기자사당이 이때 건립되기도 해요. 제가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무를 파견했다. 이 국가직에 이제 한번 나왔죠. 구성을 축조한 것은 숙종이 아니라 예종 때입니다. 이런 빈민구제, 구제 설치, 양형고, 청형각, 보문과 교육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아학을 이때 안직순이 전하기도 했다 참고하시고요. 이 보건국 건립 7급에 나온 건데 이 보건국 건립은 예종입니다. 문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종 때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있었고요. 삼국 사기 등이 이제 편찬되고요. 이 고려 도경에 보면 이자겸, 김부식 집안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죠. 이게 인종 때라는 것은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의종, 무신정변, 이 명종 때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무신정변에서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종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도 있죠. 이게 최광수의 나는 자 보면은 최충원 때고 이연년의 나는 최우 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왕 갖고 다 해결이 되지는 않는데 이런 왕으로 보면 고종 때입니다. 이 업적만큼은 전체적으로 최우와 다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종 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이 삼별주의 항쟁이 본격적으로 있게 되고요. 녹가전이 지급되고요. 이 전민변정도감 여기서 한번 읽어보는 건데 충렬왕, 공민왕, 우왕 때 다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민변정도감 하면 공민왕을 얘기하는 거지 충렬왕, 우왕 때도 있었던 걸로. 그 다음에 충렬왕의 업적이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충선왕과 이제 구분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충렬왕은 최초의 부마 원나라 사이였잖아요. 그러면서 원의 간섭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일단 먼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관제도 격화되고 일본 원정 가라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부분도 이제 문화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선왕 때 이제 정방 폐지 시도는 있었어요. 다시 부활되는 거고요. 개혁 기구인 사림원, 그 다음에 이제 조인구의 딸을 갖다가 더 좋아하면서 이제 충선왕은 이제 토번, 왕에서 폐위되고 토번, 티벳으로는 유배당하기도 했죠. 다시 돌아와서 또 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재상지종 발표했었고요. 소금의 전매제, 망건당, 수시력 다 충선왕 됩니다. 그 다음에 충수강, 충해왕 이어지는데 찰리 변희도감, 정치 또는 정리도감 부르죠. 충정왕 나와 있고. 이 충무강 무렵에 이제 이 경천사지 10층탑이 또 건립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 나와 있죠. 이 반원 정책과 우리가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건데 이 공민왕의 업적에서 좀 더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민변정도감, 목면의 전례, 이재현의 사략 이런 게 있고요. 성균관이 좀 더 유학 중심으로 이제 기술학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왕의 이제 업적, 우왕 때 이 외구 정벌 나와 있고요. 직지 심체 요절은 1377년에 이게 이제 흥덕사에서 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왕 나와 있죠. 이 대마도, 스시마에 대한 정벌은 창왕 때입니다. 일제인 급전도감은 있었고요. 과전법이 여기서 단행되죠. 서적원이 공양왕 때 또 있습니다. 묵가는 이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시도는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시도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왕들의 업적은 이보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착각을 해봤는데 그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왕들의 업적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 중세의 제도로 갑시다.